예, 수요일이죠. 매주 수요일은 경제 소식을 알기 쉽게 저희가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박연미 경제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한국전력과 전기요금 얘기를 준비하셨다고요? 네, 전기요금 올랐습니다. 8일부터 전기요금, 가스요금이 올랐는데 2분기 요금이 5월 중순에 결정이 된 거죠. 45일이 걸렸습니다. 요금 결정하는 게 그만큼 어려웠다는 얘기고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였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물론 보도가 다 나오긴 했습니다만 네. 얼마나 올랐는지 일단 짚어보고 넘어가죠. 예. 네, 구체적으로 전기요금은 킬로와트 시당 8원씩 기본요금이 올라갑니다. 올해 1월 1일에 이미 기본요금에서 13.1원 올린다고 했으니까 이제는 21.1원씩 종전보다 비싼 요금을 내야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예. 지난해 가스요금 많이 올랐는데 이번에도 올랐습니다. 추가로 올라가게 된 금액이 메가줄이라는 가스요금 산정하는 단위당 1.04원이 오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각 가구별로 1인 가구부터 4인 가구까지 이 오름폭에 따라서 요금이 얼마나 늘어날 거냐 이걸 산정을 좀 해볼 수가 있는데요. 예. 시뮬레이션을 좀 해보면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전기요금이 대략 평균치로 사용하신다고 치면 한 달에 2,000원 정도 늘어나게 되고요. 2인 가구는 2,640원, 3인 가구라면 2,700원, 4인 가구다 하면 3,000원 정도 늘어난다. 이게 이제 평균치라는 말씀을 계속 강조를 하게 되는 이유가 사용량이나 이런 것들이 환경에 따라 정말 극과 극으로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전기요금의 누진 구간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 누진 구간에서 벗어나게 되는 순간 요금이 더블 이상으로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용량에 따라서 그리고 본인의 사용 패턴에 따라서 얼마든지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 이건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렇게 전기 요금을 올린 이유가 이제 한전이 워낙에 이제 적자 규모가 크기 때문에 네. 그런 건데 저게 얼마나 그래서 적자 보전에 도움이 되겠느냐. 예. 작년까지 한전이 그동안 쌓인 적자가 38조 원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올해 1분기에 추가로 쌓인 적자가 6조 원. 그러면 이미 쌓여있는 적자가 44조 원을 넘어서는 상황인데 예. 이번에 요금 올린 이 상황에서 에너지 가격에 큰 변동이 없다라면 한 2조 원 정도 적자를 털어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45조 원 중에 2조 원이면 뭐. 그렇죠. 예. 그러면 2조 원이 물론 작은 돈은 아닙니다만 전체적으로 그동안 쌓아놓은 장부상의 적자를 생각하면 이게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예. 반면에 국민들이 체감하시기에는 지금 아직 5월 중순인데 어제 강원도에 35도라고 하고 오늘도 32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국민들이 고물가에 체감하는 부담은 굉장히 커지는데 정작 한전에서는 이거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요금은 요금대로 올리는데 아마 한전이 올해도 어김없이 상당량의 공사체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신 그 공사체가 이른바 한전체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한전이 적자도 적자지만 채권 시장에도 이 적자가 너무 누적됨에 따라서 채권 시장에도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친다. 이런 설명들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한전도 이제 전기를 떼와야 되잖아요. 떼와서 국민들에게 소매로 판매하게 되는데 한전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는 뭐냐면 비싸게 사서 싸게 팝니다. 그래서 킬로와트 시당 한 30원 정도 계속 손해를 보면서 팔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제때 전기요금 도매값을 치르지 못하거나 아니면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는데 이때 급전을 어디에선가 빌려야 하고 이걸 빌릴 때 한전이 회사채를 발행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한전이라는 기관은 사실상 나라에서 보증에서는 그러니까 국채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대접을 받기 때문에 한전채가 시장에 많이 풀리면 한전보다 상대적으로 신용 등급이 낮은 일반 회사의 회사채들은 후순위로 밀립니다. 잘 안 산다, 사람들이. 그렇죠. 한전채가 만약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전채가 시장에 32조 원어치 정도 풀렸는데 한전채도 아무리 신용이 좋고 금리가 유리해도 이게 하루 이틀 풀려야지 물량이 너무 많이 나와버리면 우리 이거 사줄 테니까 금리를 더 얹어줘. 금리를 비싸게 안 주면 시장에서 안 사준단 말이에요. 계속 올리다 보니까 작년에 한전채도 금리가 거의 6%에 근접했는데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떼어먹히지 않을 것 같은 채권이 금리를 6% 준다. 다른 회사채로 돈이 안 가겠죠. 예. 그래서 작년에 나왔던 얘기가 공사채가 시장의 돈을 다 빨아들인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시장에서 한전채 때문에 다른 네. 일반 회사들이 돈 구하기가 힘들어진다. 그렇죠. 가뜩이나 시장에 신용경색이 있는데 한전이나 다른 기타 공공기관이 채권을 자꾸 발행을 해버리면 다른 데에서 돈 구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한전의 상당 부분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곳이 산업은행입니다. 산업은행에서 한전이 저희가 경영 사정이 좀 어려워서 여기 출자를 추가로 좀 해주십시오 하면 산업은행에 자금이 건너가게 되는데 산업은행도 어쨌든 은행이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본 비율을 국제 기준으로 어느 정도 갖춰놔야 하는데 이 돈을 자꾸 다른 쪽으로 옮기게 되면 국제결제은행 BIS가 정해놓은 그 비율을 지키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본이 좀 줄어든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연쇄적으로 좀 부실해질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어서 결국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구조이기 때문에 한전의 정기요금이 원가주의대로 그러니까 적어도 미치고 팔지는 않는 그런 수준이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가 꾸준히 나오는 거죠. 그럼 이번에 전기요금 인상이 네. 그 채권 시장에서의 그런 문제점을 좀 완화하는 데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아주 조금 도움이 될 것 조금입니까? 같습니다. 아주 이게. 조금. 예, 그렇군요. 근데 이제 한전 스스로가 자구책을 또 내놨잖아요. 이제 그렇습니다. 부동산도 팔고 네. 임금도 동결한다 이렇게 자구책을 내놨는데 그거는 얼마나 또 적자 보전에 도움이 된다고 봐야 됩니까? 한전이 지금 이번에 내놓은 자구책이 원래 내놨던 자구책에 5조 원을 얹었습니다. 처음에는 전기요금 올리려면 자구책이 한 20조 원짜리 자구책을 만들어 왔어요. 이게 그 올 초의 상황인데 그거 가지고 부족하다. 국민들을 설득하려면 좀 더 뼈를 깎는 쇄신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5조 원 이상을 추가하는 새로운 쇄신안을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를 했고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던 게 한전이 가지고 있는 그 노른자위 땅에 있는 사옥들을 판다. 그리고 성과급을 반납하고 임금을 동결하겠다. 이런 내용들인데 이걸 발표하면서 정승일 전 사장이 사표를 냈습니다. 예, 그랬죠. 왜냐하면 내부에서 그 불만들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25조 원 정도의 자구책을 발표를 했는데 앞으로 3년 동안 이걸 추진하겠다는 거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쌓여있는 적자가 이미 44조 원을 웃도는 상황이고 이번에 요금 인상을 통해서도 털어낼 수 있는 적자가 한 2조 원 규모이니까 예. 25조 원, 올해만 25조 원을 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3년간. 여기에는 예. 전제 조건이 많죠. 3년간 그리고 가지고 있는 사옥 등이 제값에 팔린다는 전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한전의 노조가 동의한다 이런 전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임금 부분은. 예. 실질적으로 이게 얼마나 효과를 낼 것이냐 이건 좀 지켜봐야 합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이제 뭐 많이 보도가 나온 내용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너무 다른 선진 국가들에 비해서 싸다. 네. 예, 뭐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실제로 보면 OECD 평균 대비해서 우리나라 가정용 요금은 한 60% 정도. 그러니까 다른 나라보다 한 40% 저렴한 편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가정용은. 네, 예. 산업용의 경우에는 89% 정도 수준이니까 다른 나라보다 한 10% 정도 저렴합니다. 그리고 최근 2년 사이에 크게 달라진 게 뭐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잖아요. 예. 이것에 그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아서 유럽의 경우에는 전기요금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급등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네덜란드 같은 나라의 경우에는 최근 2년 동안 전기요금 인상폭이 210%, 그리고 이탈리아는 165%, 영국은 140% 정도 되는데 예. 우리가 느끼는 실질적인 부담은 굉장히 크지만 그들과 비교해서 실질적인 인상폭은 한 18% 정도 되니까 그들과 비교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인상폭이 낮은 건 또 사실이거든요. 예. 하지만 또 이것만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기는 쉽지 않을 테니 그러니까 밀린 숙제를 계약 직전에 몰아서 하려고 하면 고통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예. 긴 방학 내내 좀 나눠서 그동안 쌓인 적자를 꾸준히 좀 털어내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 그런데 꾸준히 적자를 털어내려는 노력은 필요한데 네.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예. 그래서 이제 전기요금을 단계적으로 계속 좀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다른 나라처럼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대안은 뭐 물론 뭐 이거는
한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없는 문제긴 그렇죠. 한데. 예. 네, 다른 무엇보다 원칙이 하나 필요한데요. 저도 전기요금 내고 고지서 받을 때마다 이 심쿵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고 지난 겨울에 가스요금 난방비 폭탄 이거 참 무서웠습니다만 원가 이하로 판매한다는 것은 영원할 수는 없거든요. 예. 그리고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과정이 원래는 전기위원회라는 곳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전이 산자부에 이만큼의 인상 요인이 있다라고 보고하면 산자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를 하고 여기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전기위원회라는 곳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도 그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있죠. 예. 그 명목상으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전기위원회는 위원장이 차관급이고요. 산자부의 산하 조직입니다. 그렇다면 아래에서 의견을 받아서 여기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기에는 일단 화력이 앞뒤가 맞지 않고요. 최종적으로 전기요금을 발표하는 현장을 생각을 해보시면 늘 전기요금의 발표는 국회에서 하잖아요. 정책위 의장이 왜 이런 요금의 인상이 필요한 것인가 설명을 하고 여러 단계를 거쳐서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거쳐서 발표를 합니다. 이 얘기는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우리의 공공요금 결정 과정이 결코 정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얘기여서 해외 여러 나라들이 같은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해서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는 일이 어렵다면 외부의 독립적인 위원회가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방식을 채택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민간 영역에서 독립적인 영역에서 그거를 정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원가가 예. 5원인데 3원에 팔면 적자다. 이건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어렵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뒤로 미룰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면 그걸 정치의 영역에 하지 못한다면 민간의 영역에서 5원이면 적어도 5.1원, 5원에는 팔아야 합니다. 원가는 받아야 합니다. 예. 송신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이런 설득을 민간에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죠.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그 원가 그대로 정도 5원으로 가져왔다면 네. 5.1원 정도에 판다고 치면 네. 그러면 지금 전기요금에서 얼마나 오르면 그 정도 수준이 되는 겁니까? 글쎄요. 그건 한전의 입장과 아마 민간에서 계산하는 방식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예. 지금 계산을 좀 해봐야 되는 게 우리가 1kW시당 전기요금 도매가 대비 소매가가 그냥 1kW시의 전기를 판매했을 때 무조건 킬로와트시당 30원씩 손해를 본다. 이게 한전의 주장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100원에 떼와서 70원에 팔고 판다는 있다. 얘기죠. 이 예. 정도 계산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뭐 일체의 그 전선을 관리한달지 송신망을 관리한달지 이런 것들을 다 제외하고라도 전력의 원가 수준으로는 판매한다는 원가주의 채택 이런 것들은 원칙을 좀 가지고 있어야 그 어떤 정부에서도 이 부담을 좀 덜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도 드네요. 만약에 위원회가 민간 영역으로 독립이 됐다 해도 우리나라의 어떤 네. 정치 환경상 그래서 뭐 여당 3명, 야당 3명, 뭐 시민단체 3명 이렇게 추천하게 돼 있으면 또 팽팽하게 노사정위원회처럼 될 가능성도 있죠. 정부 여당의 네. 어떤 정치적 압박에서 과연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 이건 참 뭐 관행과 문화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산식으로 하자는 예. 주장도 있어요. 물가 연동제. 예. 떼우는 가격에 플러스 얼마 이렇게 식을 만들어서 그냥 무조건 예측 가능하게 하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번에 올라서 많은 부담이 되기는 합니다만, 근데 그 우리가 느끼는 부담과 별개로 이 적자 구조를 좀 타파하는 데는 아직 좀 갈 길이 멀어 보인다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한전과 전기요금 문제를 얘기 나눴습니다. 예, 사사건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